빗물이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 나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침대 위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짜 결혼식이었지만 이 상황만큼은 현실의 잔인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내 눈앞에 서 있던 남자는, 단 한 번도 내게 눈길을 준 적 없는 남자는 어딘가에 홀린 듯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탐욕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그 시선에 압도되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부부가 되었지만 그건 약속된 관계가 아니었다. 거짓된 서약 아래 시작된 우리의 관계는 파국의 서막처럼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창밖은 화창한 오후였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에 갇혀 있었다. 35. 나는 이 나이까지 이렇다 할 사랑 한 번 해보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랑을 믿지 않았다.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결국 홀로 남겨지는 것. 그것이 내가 겪어온 삶의 전부였다. 나는 조그만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꽃을 손질하고 향긋한 꽃내음을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이 꽃집은 내게 단순한 가게 이상의 의미였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자 내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병에 걸리셨고 그 치료비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다. 꽃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나는 희망을 잃어갔고 그렇게 무너져 내릴 무렵 내 인생에 그가 나타났다. 그와의 만남은 지극히 우연이었다. 나는 우울한 마음을 달래려 공원에 앉아 있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와 명함을 건넸다. 김선우입니다. 제안할 게 있어서요. 명함에는 H그룹 CEO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처음엔 그를 무시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나는 그의 제안을 듣게 되었다. 그의 제안은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이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서류상으로만 1년 동안 부부로 지내주시면 이 모든 빚을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무슨 이유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 나는 그에게 이유를 물었고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에게 정략 결혼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배경 없고 평범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요. 1년 후 이혼하면 이 결혼은 없었던 일이 되는 겁니다. 나는 고민했다. 이 제안은 위험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아버지의 병세는 악화되었고 빚쟁이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나를 괴롭혔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그렇게 우리의 계약 결혼은 시작되었다. 결혼식은 조촐했다. 양가 가족도 친지들도 없었다. 오직 우리 둘과 몇몇 계약 관계의 사람들만 참석했다. 사람들의 축복 없이 텅 빈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서약했다. 가짜 서약이었지만 내 심장은 불안으로 쿵쾅거렸다. 결혼식이 끝난 후 우리는 그의 집으로 향했다. 거대한 저택은 화려했지만 따뜻한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나를 2층 방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여기가 당신 방입니다. 제 방은 저쪽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그날 밤 나는 내 방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났을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선우였다. 그는 한 손에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차갑게 빛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다. 약속과 다르잖아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나에게 한 걸음씩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낮의 차가움과는 달랐다. 무언가에 홀린 듯 갈망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내 내게 다가와 나를 끌어안았다. 그날 밤의 모든 것은 계약과는 무관한 일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서로의 천을 느꼈다. 그의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았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와의 관계는 더 이상 계약이 아니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돈 때문에 시작된 관계였지만 나는 이제 그에게 단순한 계약 파트너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집착과 갈망은 나를 혼란스럽게 했지만 동시에 묘한 안정감을 주기도 했다. 어쩌면 나도 그처럼 외로웠던 것일까? 사랑을 믿지 않았던 내가 그의 알 수 없는 감정 속에서 길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 관계는 이제 어디로 흘러갈까? 나는 알 수 없었다. 그저 이 잔인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이후 내 삶은 다시 무채색의 가면을 썼다. 사람들은 나를 어딘가의 카페에서 일하는 평범한 바리스타로 알았고 나는 그 가면 뒤에 숨어 평화를 찾았다.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장신구 대신 나는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커피 머신을 만졌다. 이곳은 내게 단순한 아지트 이상의 의미였다. 내 이름이 이한솔이 아닌 미스터리한 카페 여사장으로 불리는 곳. 내 모든 것을 잃었던 과거와 지독한 현재의 압박감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회사에 가면 나는 이한솔 대표였다. 수백 명의 직원을 책임지고 수조 원의 프로젝트를 결정해야 하는 냉철한 CEO. 모든 관계는 계산적이었고 사람들의 눈은 나를 향해 끊임없이 이득과 손해를 저울질했다. 그곳에는 진심이 없었다. 웃음조차도 거래의 일부였다. 나는 그 가면을 쓴 채 매일 밤 숨 막히는 고통을 느꼈다. 모두가 나를 부러워했지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다. 집으로 돌아와도 텅 빈 공간의 차가움은 나를 짓눌렀다. 나는 잠들기 위해 수면제에 의존했고 그마저도 나를 완전히 구원해주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내 카페로 들어왔다. 그 남자는 한눈에 봐도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다. 완벽한 수트 차림에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날카롭고 이성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내게 커피를 주문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계산적인 미소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그 이후 매일 아침 내 카페에 왔다. 그는 늘 똑같은 자리에 앉아 똑같은 커피를 시켰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저 커피를 마시며 나를 바라보거나 조용히 책을 읽을 뿐이었다. 나는 처음에는 그가 나를 동정하거나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순수했다. 그의 눈빛은 내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담고 있었다. 하루는 그가 내게 말을 걸었다. 이 카페는 참 평화롭네요. 다른 세상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여기는 제게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카페에 오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는 그날 이후부터 조금씩 내게 다가왔다. 그는 나의 삶에 대해 궁금해했고, 나는 그에게 내 일상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CEO라는 사실을 숨겼다. 나는 그가 나의 가면이 아닌 나의 진짜 모습을 사랑해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불안감이 들끓었다. 이 관계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그가 내 정체를 알게 되면 그는 나를 떠날까? 나는 다시 혼자 남겨질까? 나는 이 불안한 행복 속에서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내 카페에 왔다. 그는 늘 똑같은 자리에 앉아 똑같은 커피를 시켰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저 커피를 마시며 나를 바라보거나 조용히 책을 읽을 뿐이었다. 나는 처음에는 그가 나를 동정하거나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순수했다. 그의 눈빛은 내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담고 있었다. 하루는 그가 내게 말을 걸었다. 이 카페는 참 평화롭네요. 다른 세상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여기는 제게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카페에 오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는 그날 이후부터 조금씩 내게 다가왔다. 그는 나의 삶에 대해 궁금해했고, 나는 그에게 내 일상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CEO라는 사실을 숨겼다. 나는 그가 나의 가면이 아닌 나의 진짜 모습을 사랑해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불안감이 들끓었다. 이 관계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그가 내 정체를 알게 되면 그는 나를 떠날까? 나는 다시 혼자 남겨질까? 나는 이 불안한 행복 속에서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중년의 남성이 카페에 들어와 큰 소리로 나를 꾸짖었다. 너, 이한솔 대표 아니야? 왜 이런 허름한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알아. 나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 남자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그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나를 모욕했다. 너 같은 게 어떻게 CEO가 된 건지 모르겠군. 넌 그냥 천한 바리스타일 뿐이야. 그의 모욕적인 말에 나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나는 그곳을 도망치고 싶었다. 그때였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모욕한 남자를 노려보았다. 이제 그만하시죠. 예의를 지키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나를 모욕한 남자에게 명함을 건넸다. 저는 K그룹의 이지훈입니다. 오늘 이 일에 대해 책임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의 행동에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나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에게서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내게 손을 내밀었고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그의 손은 나를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만 같았다. 그의 행동은 나를 놀라게 했다. 나는 그가 단지 나를 동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눈빛은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묘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카페를 빠져나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채 태우고 운전만 했다. 차 안은 고요했고 나는 그와의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감사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았다. 왜 저를 도와주셨나요?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나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물었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채 말했다. 당신이 누군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힘들 때 혼자 두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에게서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내게 손을 내밀었고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그의 손은 나를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만 같았다. 그는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는 나의 집 앞에서 나를 끌어안고 말했다. 내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나는 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와 함께 하고 싶었다.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우리는 다음 날 다시 만났다. 우리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함께 영화를 보았다. 우리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다. 우리의 사랑은 다시 시작되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CEO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그가 내 정체를 알게 되면 그는 나를 떠날까? 나는 다시 혼자 남겨질까? 나는 이 불안한 행복 속에서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성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나의 전 남편이었다. 그는 나에게 돈을 요구했다. 너 지금 잘 나간다고 들었어. 나한테 돈 좀 줘.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는 그의 말에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선우가 내 옆에 나타났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의 전 남편을 노려보았다. 이제 그만하시죠. 예의를 지키세요. 나의 전 남편은 선우의 모습에 놀라 입을 다물었다. 그는 선우의 위협적인 존재감에 압도되었다. 선우는 나의 전 남편에게 명함을 건넸다. 저는 K그룹의 이지훈입니다. 오늘 이 일에 대해 책임지고 싶습니다. 나의 전 남편은 그의 명함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망쳤다. 나는 선우에게 감사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미안해요. 제가 당신에게 너무 초라한 모습만 보여줬네요. 그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제게 여전히 빛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제게 첫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에게 내 과거의 상처를 털어놓았다. 나는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던 이야기를 그에게 했다. 나는 그에게 내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내 초라한 모습, 내 아픔, 내 슬픔. 그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제가 감싸 안겠습니다.
그는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는 나의 집 앞에서 나를 끌어안고 말했다. 내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나는 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와 함께 하고 싶었다.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우리는 다음 날 다시 만났다. 우리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함께 영화를 보았다. 우리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다. 우리의 사랑은 다시 시작되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이지훈에게 더 이상 내 정체를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다. 내가 왜 숨어 지내야 했는지, 내가 왜 그에게 내 모든 것을 보여주지 못했는지, 나는 그에게 솔직해지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두려웠다. 그가 내 정체를 알게 되면 그는 나를 떠날까? 나는 다시 혼자 남겨질까? 나는 이 불안한 행복 속에서 위태롭게 서 있었다. 나는 이지훈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이지훈 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나의 목소리를 듣고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무슨 일 있습니까? 괜찮아요. 천천히 말하세요. 우리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제가 말한 대로 평범한 바리스타가 아닙니다. 저는 H그룹의 대표 이한솔입니다. 그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나에게 비수처럼 다가왔다. 나는 그가 나에게 실망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가 나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미안해요. 제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네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속이려던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제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저는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가면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그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는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나를 위로해 주었다. 나는 그의 품에서 편안함과 동시에 미안함을 느꼈다. 그는 나를 찾기 위해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해요. 제가 당신에게 너무 초라한 모습만 보여줬네요. 그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제게 여전히 빛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제게 첫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에게 내 과거의 상처를 털어놓았다. 나는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던 이야기를 그에게 했다. 나는 그에게 내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내 초라한 모습, 내 아픔, 내 슬픔. 그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제가 감싸 안겠습니다. 그는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는 나의 집 앞에서 나를 끌어안고 말했다. 내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나는 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와 함께 하고 싶었다.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우리는 다음 날 다시 만났다. 우리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함께 영화를 보았다. 우리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다. 우리의 사랑은 다시 시작되었다. 나는 이지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가 왜 숨어 지내야 했는지, 내가 왜 그에게 내 모든 것을 보여주지 못했는지, 나는 그에게 내 과거의 상처를 이야기했다. 나는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던 이야기를 그에게 했다. 나는 그에게 내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내 초라한 모습, 내 아픔, 내 슬픔. 그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제가 감싸 안겠습니다. 그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는 나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기대어 울었다. 그는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나를 위로해 주었다. 나는 그의 품에서 편안함과 동시에 미안함을 느꼈다. 그는 나를 찾기 위해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해요. 제가 당신에게 너무 초라한 모습만 보여줬네요. 그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제게 여전히 빛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제게 첫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니.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니. 나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저는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을 찾았을 때 당신은 이미 결혼을 했더군요.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에게 내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내 과거의 상처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당신의 과거를 사랑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는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나를 위로해 주었다. 나는 그에게 기대어 울었다. 그는 내게 첫사랑이었지만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그는 나의 삶에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그는 퇴근 후 나의 회사로 찾아와 나를 기다렸고, 주말에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함께 영화를 보았다. 우리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다. 우리의 사랑은 다시 시작되었다. 이지훈은 내가 CEO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내가 왜 가면을 쓰고 살아야 했는지,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를 들여다보려 노력했다. 그는 나의 삶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고, 나 역시 그의 따뜻함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나는 내 전 남편이 이지훈의 회사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이지훈의 밑에서 일하고 있었고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전 남편은 나를 찾아와 이지훈과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너 이제 아주 잘 나가는구나. 대기업 사장이랑 놀아나고 말이야. 네가 예전에 나한테 했던 짓을 다 폭로할 거야. 너희 둘 다 끝장이야. 나는 두려웠다. 나의 과거가 이지훈에게 알려지는 것도, 그의 명성에 누를 끼치는 것도 두려웠다. 나는 그를 떠나고 싶었다. 나는 이지훈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그를 떠나겠다고 했다. 이지훈 씨? 미안해요. 저는 당신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당신을 떠나야 할 것 같아요. 그는 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당신은 내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제게 축복입니다. 저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저는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제가 당신의 모든 것을 되찾아 줄 겁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다. 나는 그를 위해 무엇이라도 하고 싶었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우리는 함께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이지훈은 나의 전 남편을 찾아갔다. 그는 나의 전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나의 전 남편은 이지훈의 위협적인 존재감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지훈은 나의 전 남편에게 명함을 건넸다. 이한솔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마십시오. 만약 한 번이라도 더 접근하면 당신의 인생은 끝장날 겁니다. 나의 전 남편은 이지훈의 말에 두려움에 떨었다. 그는 더 이상 내게 접근하지 않았다. 나는 이지훈에게 감사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미안해요. 제가 당신에게 너무 초라한 모습만 보여줬네요. 그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제게 여전히 빛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제게 첫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니.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니. 나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저는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을 찾았을 때 당신은 이미 결혼을 했더군요.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에게 내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내 과거의 상처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당신의 과거를 사랑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는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나를 위로해 주었다. 나는 그에게 기대어 울었다. 그는 나에게 첫사랑이었지만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다. 전 남편이 사라진 후 우리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하지만 그 평화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 같았다. 나는 불안했다. 나는 이지훈에게 말했다.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당신의 가족들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다. 나는 그를 위해 무엇이라도 하고 싶었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우리는 함께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이지훈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그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관계를 인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의 가족들은 나를 탐탁지 않아 했다. 그들은 내가 돈 때문에 이지훈에게 접근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가족들에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진심을 다해 이야기했다. 그의 진심은 결국 그의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의 어머니는 나를 찾아와 사과했다. 내가 너를 너무 얕잡아 본 것 같구나. 이제 너희의 사랑을 인정하마. 그녀의 말에 나는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녀는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이지훈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었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이지훈은 내가 CEO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내가 왜 가면을 쓰고 살아야 했는지,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를 들여다보려 노력했다. 그는 나의 삶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고, 나 역시 그의 따뜻함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고, 나는 그의 외로움을 채워주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고 있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영화가 끝나고 나는 조용히 이지훈에게 물었다. 우리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대답이 두려웠다. 어쩌면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일탈이었고, 이제는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는 이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당신은 제게 단순한 카페 사장님이 아니에요. 당신은 제게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에게 내 모든 것을 잃게 했던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제게 돌아와 준 사람이었다.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저는 사랑이 다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고, 나는 그의 외로움을 채워주었다. 이 모든 것이 한 달 전,
돈 때문에 시작된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구원이었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지훈은 그의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나의 존재가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진심을 다해 이야기했다. 그의 진심은 결국 그의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우리를 찾아와 사과했다. 내가 너희의 사랑을 너무 얕잡아 본 것 같구나. 이제 너희의 관계를 인정하마. 그녀의 말에 나는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녀는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이지훈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었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우리는 신혼여행 대신 조용한 시골 마을로 향했다. 이지훈은 잠시 회사 일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평범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작은 텃밭에 채소를 심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좋아하는 꽃을 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는 진지하게 나의 말을 들으며 흙을 만졌다. 그의 손은 이제 더 이상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따뜻한 생명을 품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과 슬픔의 흔적이 없었다. 그는 나를 보며 웃었고 그의 웃음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이 모든 것이 한 달 전, 돈 때문에 시작된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이지훈이 나에게 말했다.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빛과 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영원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저도 그래요. 당신은 제게 희망을 주었어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저는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잠들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가면 뒤에 숨겨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었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몇 년 후, 우리의 삶은 안정되고 평화로웠다. 나는 카페를 계속 운영했고, 이지훈은 회사를 운영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바쁘게 살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영화를 보았다. 우리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었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가면 뒤에 숨어 살던 두 사람이 서로를 만나 서로를 구원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내가 사랑을 다시 믿게 된 이야기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안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을